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일자 드라이버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기능을 이용할 거고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로 XZ 평면을 선택하시고 선으로 축선에 해당하는 부위의 선을 먼저 그려주게 됩니다. 선의 종류는 중심선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이 선의 전체 길이는 144라고 하는 치수를 먼저 넣어주시고 이 끝에서부터 이 원점까지의 거리는 30하고 50이 들어가 있는 80이라고 하는 치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 중에 일치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중심선과 원점의 위치를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형상을 그려볼 텐데 드라이버 모양이 들어가 있는 부분과 기둥이 들어가 있는 부분과 손잡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으로 변경을 한 이유는 중심선과 선을 찍었을 때 원의 지름 치수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지름 치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치수도 지금 현재 25라고 하는 치수가 나와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는 지름 치수가 15.3 곱하기 이만큼이 되는 치수를 넣어주시면 이와 같이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손잡이가 되는 부분을 원점의 기준 위치로 잡았기 때문에 구속 조건 중에 수직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원점과 해당하는 선을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3점 호를 이용해 끝점과 끝점을 먼저 입력해서 호가 들어가 있는 이 끝점을 입력해 주시면 일치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중심선과 호의 센터를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치수로 끝선과 여기까지의 간격은 7이라고 하는 치수를 입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중심선보다 넘어온 기능은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으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치수가 기입되었다면 치수로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30이라고 하는 치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앞에는 자동으로 50이라고 하는 크기를 가질 수 있을 거고 원점을 기준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형상이 틀어지진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됐다면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치수를 작업해 볼 텐데 동그라미 원으로 먼저 그려주시고 수평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이 원의 센터와 이 원의 센터를 먼저 맞춰주시고 이 해당하는 크기의 치수가 지름이 6.6으로 되어 있으니 6.6으로 치수를 입력하고 동일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 원과 이 원의 크기를 넣어주게 됩니다. 치수로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11이라고 하는 치수를 넣어주시고 이 원의 센터와 이 원의 센터까지의 간격도 11이라고 하는 치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의 중심에서 이 중심까지의 간격은 26.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이 필요없는 형상과 이 필요없는 형상을 잘라주시면 이와 같은 모형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되면 스케치 마무리, 회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R3이 들어가 있는 치수로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에 R3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해주면 여기와 여기의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손잡이 부분에 여기 파져 있는 부위가 있는데 이 작업 때문에 우리가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했을 때 YZ가 해당하는 작업 평면의 기준면이 됩니다. YZ를 선택하시고 새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시고 동그라미 원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원을 형성한 후 이 4분점이 되는 곳에 원을 또 그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은 구성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이와 같이 작업할 수 있는 형상만 남게 되죠. 치수를 보면 원의 지름 치수가 32점
5라고 하는 치수를 입력하시고 5.5의 치수를 기입해주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반대 방향으로 빼기라고 하는 작업을 하실 텐데, 이 형상은 이 손잡이가 되는 부분을 관통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만들어진 형상을 보면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고, 이때 패턴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해당하는 피처를 선택하시고, 기준축은 이 원통의 면이 돼도 되고 여기 원통이 돼도 되고 여기도 됩니다. 아무데나 선택하시면 해당하는 축선이 만들어질 것이고, 해당하는 개수를 보면 1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2만큼 이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이와 같이 손잡이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 드라이버 앞날 부분을 작업을 할 텐데,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에 XZ 평면을 선택하시고 새 스케치 작성을 하시면 이 부분에 사각형의 형상을 먼저 그려주게 됩니다. 뷰에 가서 스타일을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는 형상으로 바꿔서 보면 이와 같이 형상이 보이실 텐데, 구속 조건 중 동일선상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이 선과 이 선의 위치를 맞춰주면 됩니다. 치수로 이 모서리 선에서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형상은 15라고 하는 치수를 입력하시면 이 형상보다 사각형 스케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2.6이라고 하는 치수가 나오시면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원점에서부터 이 해당하는 사각형의 포인트를 눌러 2.6 나누기 2만큼 절반의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업되고 나면 여기에 R3.7이라고 되어 있는 값이 있는데, 필렛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3.7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 모서리 R값과 여기에 모서리 R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뷰에 가서 우리는 모서리 음영 처리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나면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을 한쪽 방향이 아닌 양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대칭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빼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해당하는 형상의 모양을 빼시면 이와 같이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부품을 선택하시고 도구에 가서 모양에 가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드라이버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자 드라이버 모델링을 작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